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0일 오후 7시입니다. 1시간 뒤면은 KBS 2 채널에서 나훈아 쇼가 있는데 비대면 무보수 공연이라고 합니다. 이 나훈아 씨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방송을 해드렸더니 시청자들이 상당히 기분 좋아합니다. 특히 나훈아 씨가 북한에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는 안 간다 하는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을 한 점을 가지고 조용필 씨와 비교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차라리 나훈아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걸 또 전해드렸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나훈아 씨가 몇 차례 북한에서 공연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정부를 통해서 받았는데 거절한 이유가 바로 북한에 가면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못 부른다 였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서 가수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때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올라갈 때 선물을 마련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갈 때 북한에서 불러서는 안 될 노래를 지정받고 올라가서 부자유스럽게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북한과 친하다기보다는 북한의 약한 정부의 등 떠밀림에 의해서 북한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그런 짓은 나는 못하겠다 하는 나훈아 씨의 오늘 공연이 궁금합니다. 이 조용필 씨에 대해서도 제가 몇 마디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월간조선 편집장을 할 때 이 가수 인터뷰를 조용필 인터뷰, 나훈아 인터뷰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의 흥미로운 점은 나훈아 씨 인터뷰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수는 노래를만 잘 부르면 되지 뭐 인간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사실 이거는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닌데 한국은 이 이념 대결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므로 이 연예가도 아마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2년 전에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문재인 회담이 있었고 거기 만찬장에 초대된 조용필 씨가 그 겨울의 찻집을 불렀습니다. 그 겨울의 찻집은 작사 양인자, 작곡은 양인자 씨의 부인인 김희갑 선생입니다. 코미디언 김희갑 말고 이 유명한 작곡가가 계시죠. 뭐 수많은 히트곡을 만드신 분인데 그 겨울의 찻집은 부부가 같이 합작한 노래입니다. 이 양인자 씨, 김희갑 씨와 저는 몇 차례 일본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미회 여행단에 끼어가지고 그 겨울의 찻집이 어디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양인자 씨에게. 저는 그 겨울의 찻집이 아마도 저 어디 겨울에 양술이나 저런 데 있는 아주 호젓한 커피숍이 아닌가 생각했더니 경복궁에 있는 다방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커피숍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친구를 기다리다가 작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조용필 씨와 나훈아 씨는 라이벌이죠. 제가 전번 방송을 할 때 이 인터뷰 기사를 인용을 해가지고 나훈아 씨의 나이가 1947년생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 시청자 한 분이 미국에서 연락을 해왔어요. 1947년생이 아니라고 1950년생이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인터넷에 보면 50년생으로 되어 있고 47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생이 맞는 것 같습니다. 1950년생. 그렇다면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난 이 조용필 씨와 나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필 씨 인터뷰를 월간조선이 몇 차례 했는데 최고 가수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나훈아 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두 분이 다 최고 가수인데 당신 말고 최고 가수를 꼽아달라고 하면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자 가수로는 이미자 씨를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훈아, 조용필 두 분이 꼽는 최고 가수는 남자를 빼면은 여자 이미자 씨로 이렇게 되는 게 흥미로웠습니다. 월간조선에서 1999년 10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추천한 200명의 현역 작사가와 작곡가를 대상으로 20세기 최고 가수, 작곡가, 작사가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가수로는 조용필 1등, 이미자 2등, 나훈아 3등 이렇게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 순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용필 씨도 2003년 10월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는 북한 공연을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3년 10월로 인터뷰 기자가 월간조선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공연 제의가 들어오면 갈 의향이 있나요? 하니까 조용필 씨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4번 정도 제의가 왔었어요.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1년간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몇 개월 후에 할 수 있냐고 제의가 오면 안 되죠. 1년 반 전에 이야기하면 모를까. 매년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케줄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 이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죠. 북한 공연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는 있습니까? 조용필 씨는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북한 주민이 내 노래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고 또 거기서 몇 명 모아놓고 공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처럼 TV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때 그쪽에서 제 노래 CD를 요청하더라고요. 50여 장 요청했는데 사가라고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공짜가 어디 있느냐 사가라고. 북한 주민을 위한 노래를 작곡할 의향은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곡 많지 않나요? 거기서 들으면 내 곡은 전부 신곡인데요. 뭘. 남한의 대스타가 북한 주민을 위해 노래를 부른다면 좋아할 텐데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온 북한 여자 응원단원이 현수막 뜯어가는 것을 보고 아휴 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게 2003년에 있었는데 북한 여자 응원단원이 왔다가 현수막에 뭐 김정은 뭐 이런 아마 글자가 있었을 겁니다. 김정일이죠. 김정일. 그리고 그게 비에 젖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뜯어가는 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휴라고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참 통일되어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나훈아 씨하고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비슷합니다. 나훈아 씨도 2003년 무렵으로 기억되는데 아니죠. 나훈아 씨가 2018년에 4.27 판문점 선언 이전에 북한 공연을 초청을 받았고 정부 쪽에서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전화로요. 못 가겠다 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전화를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당시 도종환 문화부 장관 이야기에 따르면 김정은이가 왜 나훈아 씨 안 왔느냐 하길래 스케줄이 바빠서 못 왔다 하니까 김정은의 표정이 국가가 오라고 하면 와야지 하는 그런 표정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나 2003년이면 벌써 17년 전이군요. 조용필 씨가 한 이야기가 같습니다. 맥락이. 자, 그런데 2008년 3월 월간조선 인터뷰에 가면은 조금 달라져요. 그때도 큰 공연을 앞두고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03년 기자가 지금 월간조선 편집장 하는 김성동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003년 월간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 평양 공연에 별 의미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2005년에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심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조용필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제 심적인 변화보다는 저쪽에서 제의를 바꿨어요. 그 전부터 우리 가수들이 북한에 많이
갔잖아요. 한 사람이 단독으로 가기보다는 여러 팀이 가서 한 프로그램 만들고 내려옵니다.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 거기서 뭘 남겨놓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라면 난 안 간다고 했죠.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북측에서 어떻게 제안을 바꿨습니까? 팩스가 왔어요. 단독으로 공연하고 장비까지 다 들고 와도 된다고. 그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직접 기획하고 연출했어요. 즉 아주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걸 보장받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가 여기에 이런 해설을 붙였습니다. 조용필 씨의 평양 공연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남한 가수들이 줄지어 평양으로 향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무표정과 일관된 행동이 전부였다. 가수들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가수 조용필은 달랐다. 자신의 것을 끝까지 고집했고 미련 없이 다 쏟아냈다. 꽁꽁 얼어있던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햇볕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2018년 4월 27일 조용필이 판문점 만찬장에서 김정은과 만나서 거의 90도로 절을 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으로 어떻게 가왕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더구나 나이도 아들 뻘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조용필 측에서 언론에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기사가 나온 뒤에야 이게 논란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했다. 그런데 조용필은 평소에도 그렇게 인사를 한다. 특정인을 의식했다거나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조용필은 평소 길에서 팬들을 만나더라도 똑같이 대했다. 항상 누구에게나 같은 자세로 인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면은 김정은에게 딱 간단합니다. 김정은에게 기분이 나쁜 사람은 조용필의 그 경례에 기분이 나쁜 것이고, 김정은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김정은에게 별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인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그 존재 자체가 민족 반역자에다가 전쟁 범죄자에다가 테러리스트에다가 이복형과 삼촌까지 그렇게 학살하는 자라는 점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또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도 아니고 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참 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정일을 만나서 꼿꼿하게 서 있었다 해가지고 상당히 출세했다 하면 뭐 그렇고요. 그 뒤에 잘 나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몇 달 앞두고 북한에 갔습니다. 김정일이를 만나서 처음 쭉 인사할 때 수행한 김장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그분이 키가 커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상당히 굽히는데 꼿꼿하게 경례를 하는 장면이 찰칵 찍혀가지고 저라는 사람과 딱 대비가 돼가지고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꽃장수라 그랬습니다. 꽃장수.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분이 이명박 정부 때도 국회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안보실장을 했죠.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무슨 세월호 사건 보고 관계로 조사도 받고 검찰 수사도 받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김정일과 또는 김정은과 악수할 때 허리를 굽히느냐 안 굽히느냐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졌다 하면 곤란하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가수들이 편안하게 노래 부를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그게 개입 안 해야 되는데 그 개입을 차단해야 될 사람은 가수 그 자체죠. 자신입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나훈아 씨는 처신을 주대 있게 하고 있다. 노래도 잘 부르지만은 그 국민된 어떤 도리로서의 행동이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용필 씨를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용필 씨가 2003년에 가졌던 북한에 대한 인식과 2005년 북한을 갑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인터뷰했을 때의 생각, 그리고 2018년의 이 행동이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미자, 조용필, 나훈아, 패티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이 트롯 분야에서 빅4죠. 이런 분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